안녕하세요. 저희는 뉴턴 레슨법을 통한 비선형 방정식의 근사히 구하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김민아, 김민지, 김준하입니다. 발표 순서는 보이시는 순서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선형 방정식이란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곡선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주는 방정식입니다. 수치 해석학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간법에는 증분탐색법, 이분법, 가위치법 등이 있고 개방법에는 고정적 반복법, 뉴턴 랩슨법, 할선법 등이 있습니다. 뉴턴 랩슨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초기값을 x1으로 놓고 x1, y1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접선의 x절편을 x2라 하고 x2, y2에서 또 접선을 긋습니다. 이 과정을 fx가 0으로 수렴할 때 x값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뉴턴 레슨법의 이러한 과정은 하나의 점화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값을 x0이라 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f'x0이 되고 접선의 y절편을 k라 하면 접선의 방정식은 f'x0 x 플러스 k는 y가 됩니다. 이때 x가 x0일 경우 fx0과 만나므로 k는 fx0 빼기 f'x0 x0이고 이를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f'x0 x 플러스 fx0 빼기 f'x0 x0은 0이 됩니다. 위 접선의 값이 0이 되는 x1 값을 구하기 위해 x에 x1을 대입해 식을 세우면 f'x0 x1 플러스 fx0 빼기 f'x0 x0은 0이 됩니다. 위 식을 x1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1은 x0 빼기 f'x0분의 fx0. 이게 바로 뉴턴 레슨법의 점화식이고 이를 통해 코드를 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코드는 차례대로 이분법, 할선법, 뉴턴법을 계산한 코드인데요. 저희가 다른 뉴턴법에 대한 함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값 x0은 1.0으로 그 다음 값 xr은 0.0으로 정하고 오차율을 0.0005로 정합니다. 반복 횟수를 20회로 정하고 while문으로 반복문을 돌려줍니다. 반복문 내에서는 위에 나와있는 수식과 동일한 식으로 xr은 x0-f'x0분의 fx0을 계속해서 계산해줍니다. 만약 절대값 xr-s0이 오차율보다 작다면, 즉 분가의 차이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면 xr 값을 출력하고 아니라면 x0은 xr로 바꿔주면서 계산이 끝날 때까지 반복합니다. 변수명이 xr과 x0이라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전에 나왔던 수식에서 xn-1의 역할을 하는 것이 x0이고 xn의 역할을 하는 것이 xr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희는 각 방법들의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메인 함수에서 각 함수를 호출하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저희는 fx를 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10으로 f'x는 fx를 미분한 값인 3x제곱 더하기 8x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분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12번 만에 값을 구할 수 있었고 할선법은 6번, 뉴턴 레슨법은 4번 만에 방정식 분사를 구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뉴턴 레슨법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빠르게 값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뉴턴 레슨법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이런 뉴턴 레슨법의 한계는 초기값의 변화에 따른 한계와 수렴하지 않음에 따른 한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먼저 초기값의 변화에 따른 한계는 fx의 해가 여러 개일 경우에 초기값의 위치를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렴하는 해가 달라집니다. 그림 5를 보면 근이 여러 개인 사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초기값을 어디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수렴하는 해가 달라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값의 위치가 다르면 수렴하는 속도에 차이가 생기는데 그림 1의 그래프를 보았을 때 x1을 초기값으로 놓았을 때보다 x3을 초기값으로 놓으면 더 빨리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렴하지 않음에 따른 한계는 경우에 따라 무한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뉴턴 레슨법은 비선형 방정식의 근사이를 구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 중 하나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뉴턴 레슨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뉴턴 레슨법의 점화식은 x1은 x0 빼기 f'x0분의 fx0이 됩니다. 다음으로 근사이를 구하는 알고리즘에서 뉴턴 레슨법의 경우에는 4번 만에 수렴하여 값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분법과 할선법의 경우 각각 12번과 6번이 걸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뉴턴 레슨법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 레슨법의 한계에서 뉴턴 레슨법은 초기값의 위치에 따라 수렴하는 값이 달라질 수 있고 수렴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경우에 따라 수렴하지 않고 무한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